자, 물체의 운동의 표현이야, 표현. 자, 첫 번째가 자, 이동거리하고 그 다음에 변이라는 것이 있어, 변이. 자, 이 변이는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운동의 표현 방법 좀 필기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처음부터. 자, 운동의 표현인데 이동거리와 변이 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요 직선에서 여기가 A점이야. 자, 여기가 B점이야. 그래서 A에서 B까지 자, 4m라고 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A에서 B까지 이동을 해. 그리고 여기 수직으로 올려서 자, 여기 C점이고 여기가 3m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이야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 그러면은 A 거쳐서 A에서 출발해서 B를 지나고 B를 도착하고 다시 C까지 갔을 때 실제 이 사람이 움직인 거리는 몇 m일까? 그렇지, 7m를 움직였어. 그러면 이 7m가 바로 뭐냐? 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얘가 바로 이제 이동거리라고 불러. 이동거리. 그래서 이동거리는 운동할 때 실제 움직인 거리. 자, 실제 움직인 거리. 자, 이거를 자, 이동거리라고 그래. 이동거리. 그래서 이동거리는 실제 움직인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래. A에서 B로 갔고 B에서 C로 갔어.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렇게 간 거지.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보면은 A라는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바뀐 거니? 그치, C라는 위치로 바뀌었어.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든 A에서 결국 마지막에 C로 갔지. 그래서 A에서 C까지, 자, A에서 C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의 위치의 변화는, 자, 여기에다 방위를 표시할게. 자, 동서남북. 자, 그 위치 변화는 어떻게 돼? A에서 무슨 방향으로? A 위치에서 C 위치로 갔으니까. 그치? 위치의 변화는 북서쪽으로 몇 미터 움직였을까? 그렇지. 3대 4대 5, 5m야. 그래서 이 사람은 북서쪽으로 5m를 위치가 변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북서 방향으로 5m 위치가 변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변이가 되는 거야. 자, 이동거리와 변이 다르지. 실제로 움직인 거는 7m를 움직였지만 이 사람의 위치 변화는 북서쪽으로 5m를 움직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 변화, 변이는 자, 여기가 뭘까? 처음 위치, 그리고 요 C는 마지막 위치. 그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의 무슨 거리야? 직선거리. 그래서 변이는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 간의 직선거리. 자, 이거를 우리는 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의 구분이 돼야 돼. 근데 자, 우리가 이 변이는 위치잖아. 그 위치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 위치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뭐를 표시해 줘야 돼? 방향성을 표시해 줘야 돼. 그렇잖아. 북서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7m의 위치가 변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위치가 변했냐. 그래서 이 변이, 위치 변화에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방향이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돼. 그래서 나중에 수학에서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벡터로 그래, 벡터. 그래서 방향성을 갖는다. 벡터.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느 방향이든 그 방향과 상관없어. 얘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만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동거리에서는 여기에서는 방향이라는 것은 표시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동거리는 방향의 방향성이 없고 변이가 방향성을 갖는다. 다시. 자, 이렇게 400m 트랙이 있어. 자, 400m 트랙이 있어.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달릴 거야. 달려서 다시 원위치로 왔어.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동 거리는 얼마야? 그렇지, 400m. 그럼 이 사람의 위치 변화는 어떻게 돼? 그렇지, 0이 돼야지. 왜?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가 똑같으니까 그 차이값은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400m를 움직였지만 결국 위치 변화는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이동거리하고 그다음에 자, 위치 변화, 변이라는 의미를 좀 알았지? 근데 자, 변이는 방향을 갖는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이 방향의 표시를 어떻게 할까? 방향의 표시.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9로 표시할 거야. 자, 여기가 이제 동이고, 자, 서해. 자, 나는 방향을 표시할 거야. 동쪽을 플러스로 표시하자는 거야. 그럼 서쪽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동쪽으로 2m를 이동했대. 그러면 변이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2m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서쪽으로 2m 이동했대. 그러니까 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2m. 그러면 서쪽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방향인데 마이너스 2m 움직였으니까 자, 이 변이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m. 그럼 결국 이 사람의 최종적인 최종 변이는 어떻게 될까? 처음 위치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그럼 최종적인 변이는 뭐가 돼? 제자리니까 0이 된단 말이야. 그거 봐봐. 동쪽으로 플러스 2m, 서쪽으로 마이너스 2m,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변이가 된다, 변이. 자, 이것이 바로 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의 뜻을 정확히 잡고, 자, 변이는 특히 뭐야?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그 방향의 표시는 뭘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의 표현 방법이야. 운동의 표현 방법. 방학 19일이라며. 좋겠다. 방학 때 뭐 어디 휴가는? 휴가 안 갈 것 같아. 그래. 중3인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인데 시간 금방 가. 자, 여기가 이해됐어? 요거 잘 봐야 돼. 여기가 어차피 우리 이거 중3 내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잘 해둬야 돼. 이게 물리가 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헷갈려. 응용이 들어간 거라.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암기하는 것도 달라, 또 공부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봐둬야 돼.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이동거리 변이라는 걸 했으면 이번에는 자, 빠르기의 표시 방법이에요. 빠르기.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속력. 자, 속력. 자, 우리가 이제 속력을 V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속력, 속도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 자, 속력이든 속도든 전부 다 우리는 기호를 V로 표현할 거야. 자, 속력은 뭐냐? 일정 시간 동안에 움직인 이동거리. 그러니까 빠르기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속력인데, 속력은 뭐냐면 일정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했느냐.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자, 정지 상태에서
이동을 해요. 6m 이동했어. 자, 시간이 2초가 걸렸대. 2초. 자, 그렇다면, 자, 지금 2초 동안 6m 움직였지. 그러니까 2초 동안 6m 움직였으면 이 사람의 빠르기는 1초 동안 몇 m 움직인 거야? 3m를 이동한 거야. 맞니? 그러니까 3m를 이동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속력의 개념이 돼버려. 그래서 속력은 그 시간 동안 1초당 얼만큼 이동했을까? 또는 1시간 동안 뭐 시간의 단위를 우리가 초로 할 수도 있고 뭐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얼마의 거리를 이동하는 빠르기로 갔을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자, 이동거리. 자, 속력을 V로 놓는다고 그랬어요. 자, 시간은 타임이니까 T야. 자, 이동거리는 우리가 세그먼트에서 S라고 놓을 거야. 그래서 요거 기호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속력 V는 T분의 S. 그래서 T가 시간, 자, S가 거리. 그래서 단위는 자, 메타 퍼 세크. 그럼 어떻게 돼? 1초 동안 얼만큼의 몇 메타의 빠르기로 움직였냐? 운동했냐? 뭐, 그 다음에, 자, 킬로미터 퍼 아워. 그럼 뭐야? 이 물체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의 빠르기로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1초 동안 몇 메타를 몇 메타를 이동하는 빠르기로 가냐?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빠르기로 가냐?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 속력의 개념이야.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자, 요 이동거리는 방향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동거리 자체가 얘는 방향성을 갖지 않거든. 그러니까 방향이 없기 때문에 속력 또한 어떻게 돼? 자, 방향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동쪽으로 2m 이동할 때 1초가 걸렸대요. 자, 서쪽으로 2m 이동할 때 1초가 걸렸대요. 그럼 동쪽으로 이동했을 때 걸린 속력은 어떻게 돼요? 1초 동안 2m 움직였지? 그래서 2m/s의 속력으로 움직인 거야. 자, 여기는 자, 그러면 다시 서쪽으로 갔어. 1초 동안 얼마 움직였어? 2m 움직였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속력은 어떻게 돼? 1초 동안 2m 움직였어. 그래서 2m/s의 속력으로 움직인 거야. 자, 여기는 부호가 안 붙지? 왜? 속력이거든. 자, 속력이기 때문에 부호가 붙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 얘는 오로지 크기만 얘기할 거야. 방향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동쪽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서쪽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치? 자, 바로 여기가 우리가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크기만 나타내는. 그러니까 물체 빠르기의 크기만 나타내는 속력.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자, 이것이 바로 자, 속력이 된다. 그래서 V는 T분의 S고, 그래서 이 기본식에서 나는 이제 움직인 거리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자, 이건 외우는 건 아니야. 자, 시간은 어떻게 돼?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지. 자, 5m/s의 속력으로 달리는, 일정한 속력을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 자, 자동차가, 자, 여기 P점이야. 자동차가 P점을 통과해요. 그래서 Q점을 지나갈 거야. 근데 다 이 가는 동안에 5m/s의 속력으로 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대. 자, 첫 번째. P점과 Q점, PQ 사이에 거리가 20m라면 자, 시간은 몇 초가 걸렸냐라는 거지. PQ의 거리가 20m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무조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라. 1초 동안 5m 움직였어. 그러면 10m 움직이면 2초야. 그럼 20m 움직이면 몇 초 걸려? 그래! 4초의 시간이 걸렸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에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리 잘하는 방법은 모든 것이 기본식이야.
기본식에서 그거를 변형시키는 것이 연습이 돼야 그 다음에 응용된 것도 풀 수 있고 그걸 가지고서 식으로 바꿔서 내가 문제 풀 때도 안 헷갈리는 거야. 무조건 식으로 외우는 건 아니다. 알겠지? 기본 개념 잡아놓고 가야 돼.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 t는 자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거든. 그러면 거리가 20m고 자 속력이 5m/s니까 자 어떻게 돼요? 4초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하지만 기본 요걸 이용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P에서 Q까지 가는데 자 3초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럼 PQ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봐봐. 1초 동안 5m 움직인대? 이 자동차는? 그럼 3초 동안 몇 m 움직일 거야? 또 75m 움직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정의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자, 움직인 이동거리는 속도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5m/s 곱하기 3초, 3, 5, 15, 15m구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속력의 개념이다. 속력의 개념. 자, 두 번째. 이제 나중에 이제 요런 표현적인 것도 연습 많이 해라. 이거 당장 2학기 내신하고 관련되니까. 자, 속도라는 것이 있어. 자, 얘도 V라고 표현할 거야. 속력이나 속도랑 모두 다 영어로 자, velocity야. velocity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속도로 표현할 거냐, 속력으로 표현할 거냐. 물론 이제 나중에 대학 가면은 여기에다가 얘는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거야. 벡터야, 벡터. 이거 방향이라는 뜻이야. 화살표 있는 거 방향인데. 자, 이게 이제 벡터가 수학에서, 고등 수학에서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럼 속도는 뭐냐? 일정 시간 동안 위치 변화야. 그러니까 변이. 그러니까 변이의 빠르기야. 그러니까 위치의 빠르기야.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가는데 여기가 4m하고 3m입니다. 자, 총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3.5초의 시간이 걸렸대요. A에서 C까지 가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3.5초? 아니, 3.5초 하지 말고 자, 계산을 편하게 자, 2초가 걸렸대요. 2초. 그러면은 자, 속력은 얼마입니까? 2초 동안 총 몇 m를 움직였어요? 이동한 거리는? 그렇지. 그러면은 속력은 3.5m/s가 되는 거야. 자, 이건 속력이야. 근데 A에서 C까지 가는데 자, 속도는? 하고 물어볼 거야. 속도는. 자, 그러면은 2초 동안 위치는 얼마 변했어? 여기 수직이니까 요 거리가 5m가 되겠지. 3대 4대 5. 피타고라스죠. 그러니까 2.5m/s의 속도를 가질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속력과 속도다. 됐지? 자, 다시. 자, 400m 트랙이야. 한 바퀴 도는데 자, 400m니까 보통 이제 그래 40초라고 해보자. 운동선수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 운동선수, 육상선수의 속력은 얼마니? 자, 4초 동안 얼마를 움직였어? 400m를 움직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40초. 날라다니지 4초 동안. 자, 그럼 어떻게 돼? 10m/s의 속력을 움직였다.
자, 그럼 이 육상선수의 속도는 얼마야? 40초 동안 위치 변화는? 그렇지. 그러니까 속도는 0이 되는 거야. 이게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이야.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이야. 물론 속력하고 속도가 무조건 다르다? 그건 아니지. 자, 여기 공이 있어. 내가 뻥하고, 자, 요 공이, 자, 공이 있어. 자, 이 공이, 자, 요렇게 굴러가. 일직선상을. 근데 요 가는데 걸린 거리가 10m예요. 자, 이때 시간은, 자, 2초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자, 속력 얼마예요? 2초 동안 10m 움직였으니까 5m/s의 속력이 될 거야. 자, 속도는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 위치, 여기. 마지막 위치로 여기 있지. 자, 직선상이기 때문에 방향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 속력이나 속도는 어떻게 돼? 똑같아. 2초 동안 10m니까 속도도 5m/s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움직이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리하면,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속력이나 속도는 같은 거야. 알지? 자, 속력이나 속도는 같은 거야. 그런데 만약 운동 방향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자, 속력하고 속도는 다르겠지? 자, 봐봐. 자, 운동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속도는요, 무조건 속력보다 작아져요. 운동 방향이 바뀌면, 변하면, 그래서 여기도, 자,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그래서 속력보다 속도가 어떻게 돼? 그렇지, 작아진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면, 자, 속력하고 속도 비교했을 때 속도는 속력보다 작아진다. 자,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물체 운동 표현할 때 이제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까지, 자, 다 했어요. 알지? 자, 아직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아직? 이제 문제 풀어야 돼. 이걸 이제 문제 적용해야 돼. 그래서 물리는 개념은 처음에 되게 쉬워. 그래서 물리 처음 할 때는 화학보다 막 화학 들어가면 막 외울 것도 많고 막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막 물리가 어렵다고 막 그래. 왜냐면 물리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니까. 자, 이번에는 가속도. 자, 여기서 또 조금 가속도 집중합시다. 자,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예요. 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은 가속도라고 한다. 자, 아마 가속도 개념은 중2 때 배웠는데, 중력의 운동, 자유낙하 기억나? 가속도를 배웠어요. 개념은 배웠어. 근데 이게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자, 배우긴 배웠어. 근데 이제 이 개념 알면은 이제 그 뒤에 뭐 위치 에너지라든가 막 이런 거 할 때 되게 편해. 역학적 에너지 할 때 필요한 거야. 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한다. 가속도.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정지 상태의 물체가 있어. 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 여기가 정지 상태야. 자, 이 직선상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힘을 가해. 그래서 이 물체는 자, 이렇게 가면서 자, 이 물체의 속력이 10m/s의 속도가 됐대. 근데 이때 시간이 몇 초가 걸렸냐면은 5초의 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 이 공은, 이제 공이라고 보자마자, 이 공은 5초 동안 속도가 얼마 증가했어? 얼마 변했어? 자, 정지면 속도가 뭐야? 0이잖아. 네. 거리든, 움직인 거리든, 위치 변화든 없잖아. 근데 10ms지. 그러니까 5초 동안 10ms라는 속도가 변했단 말이야. 그 5초 동안 10이 변했으니까 얘는 1초 동안 얼마 변했을 거야? 2ms의 속도가 변했을 거야. 그럼 얘를 2ms의 제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것이 뭐가 되냐면 가속도. 우리가 가속도를 A라고 할 거야. 악셀레이션. 악셀레이터.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속하다고 할 때 조심해야 돼.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야. 속도의 변화예요. 자, 이 속도의 변화는 증가로 되고요. 감소가 될 수도 있어요.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가속도는 그 시간에 따른 시간 동안 얼만큼의 속력, 속도가 변했을까? 속도의 변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지. 2m/s 제곱이면, 아, 1초 동안 속도가 2m/s가 변하는구나. 변하는구나. 자, 공이 있는데, 10m/s의 속도로 움직이는 공이, 자, 5초의 시간이 지났더니 공이 어떻게 돼요? 정지했어요. 그럼 이때는 5초의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니? 항상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 알겠니? 그럼 나중 속도가 0이잖아요. 처음 속도가 10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m/s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 A는 마이너스 2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속도가 방향을 갖잖아. 속도가 방향을 갖기 때문에 이 가속도 또한 뭘 갖는다? 방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 그래서 가속도 A는 자, 시간분의 델타 V. 자, 델타가 변화량이야. 즉, 시간 동안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야.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된다. 가속도. 이제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고, 자, 얘는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야. 알겠지? 방향성을 갖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면은 아, 얘는 속도가 증가하는구나. 마이너스는 속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플러스는 속도가 증가한다. 자, 마이너스는 속도가 감소한다. 자, 이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야. 제 가속도라는 것이 어떤 게 알았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자,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등속도 운동.
또는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그래. 자, 등속도야. 등이 뭘까? 같을 등. 등. 같다는 거지. 자, 같아요. 뭐가? 속도가 같은 운동이에요. 즉,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그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뭐야?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갖지. 방향이 변해? 또요? 등속도 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향이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왜? 속도는 방향성을 갖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면 속도가 어떻게 돼? 달라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같은 등속도는 속도가 같은 거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자, 방향과 그 방향으로의 속력이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같은데 속력이 바뀌어요. 그럼 가속도 운동이야. 등속도가 아니야. 자,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움직여야 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방향이 바뀌어. 그 얘는 등속도가 아니야. 그래서 등속도는 같은 방향, 같은 속도야. 방향과 속력이 일정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등속, 같은 속력, 직선. 직선이 방향 변하니 안 변하니? 그렇지. 그래서 등속 직선이라고 해. 등속 직선. 자, 등속 직선이야. 그래서 등속도 운동. 그래서 V는 T분의 S거든. 그럼 얘가 일정하잖아. 그럼 결국은 움직이는 거리는 시간하고 어떻게 되니? 비례한단 말이야. 자, 시간. 자, 이동거리. 자, 어떻게 돼요? 비례니까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 물리 파트 문제 풀 때 반드시 기억할 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팁인데, 팁이 아니라 기본이야, 기본. 자, 그래프가 딱 주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먼저 X축하고 Y축을 먼저 확인을 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네. 아, 시간 거리 그래프구나. 시간 거리 그래프구나. 그래서 시간에 따른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이게 보기로 나온다고. 시간과, 자, 보기에서 시간에 따른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자, 시간, 거리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증가하죠? 근데 일정하게 증가하니? 그건 아니지. 자, 여기서 일정하게라는 거는 뭐냐면은 1차 방정식 그래프로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하게 증가는 하지만 일정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기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X축과 Y축을 확인한 다음, 자, 두 번째, 항상, 자, 기울기가 뭘까? 자, 또는 면적이 뭐가 될까? 기울기 면적을 확인해 보자는 거야. 자, 이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는 면적은 의미가 없어요. 자, 기울기가 뭐지? 기울기가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이야. 자, X축이 뭔지? 시간, Y축이 거리. 뭐야? 속력 또는 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속력이야, 속도야. 그럼 어느 지점인데 기울기는 어떻게 돼? 같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속력이고 또는 속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등속 직선 방향이 안 바뀌면 속력과 속도는 같은 거라고 그랬어. 자, 이 값이 어떻게 되니? 기울기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해, 속도가 일정해. 그럼 뭐야? 등속
운동한 거야. 등속 직선 운동한다. 또는 등속도 운동한다. 자,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이게 바로 자, 우리가 등속도 운동. 그래서 이제 요거 그래서 시간에 따른 자, 거리 그래프가 주어질 거야. 자, 그렇다면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예요. 자, 등속이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 같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럼 X축하고 Y축을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지.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아, 시간 속도 그래프구나.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찾자? 기울기를 찾자. 자, 기울기가 뭡니까?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예요. 시간분의 속도가 뭐지? 시간분의 속도.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 시간분의 변이가 속도,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게 가속도야, 가속도.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야. 뭐야? 0이네? 그래서 이 물체 운동은 가속도가 0인 운동이야. 즉, 속도의 변화량이 없잖아. 그렇지? 자, 그럼 두 번째 뭘 확인하자? 면적을 확인하자. 자, 면적,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m/s의 속도고요. 자, 여기가 10초입니다. 그러면 10초 때까지 했을 때 요 면적 뭐냐? 속도 곱하기 시간이네. 자,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자, 속력이라면 이동거리가 되겠지. 얘를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돼요? 변이 또는 이동거리. 자, 그럼 얼마가 돼요? 2m/s 곱하기 10초. 20m 움직였구나. 20m를 이동했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자, 이것이 바로 등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 문제들이 막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시간에, 자, 이 그래프 딱 주어진 다음에, 자,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니? 봐봐. 10초잖아. 5초 하냐? 5초 때까지 이동거리, 10초 때까지 이동거리. 자, 그러면 1초, 이동거리 2초. 그쵸? 그러니까 이동거리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사각형 면적으로, 같은 사각형 면적이 플러스가 되니까. 자,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자, 바로 이런 표현이 있다. 자, 다시 쭉 등속도 운동 체크하고. 그래서 먼저 기본 개념 잡은 다음에 다시 본내용 들어가서 또 하나씩 다 다룰 거야. 그러면서 그때는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 그래서 등속도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있겠죠. 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자, 그 가속도 운동,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자, 방향이 변하거나, 알지? 방향이 변하거나,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속력이 변하거나. 그래서 이 가속도 운동은 방향이 변하거나, 속력이 변하거나 또는 둘 다 변하거나, 어쨌든 둘 다 변하든 방향이 변하든 속력 하나만 변하든 모두 다 뭐다? 가속도 운동이다. 알지? 근데 가속도 운동은 자, 속력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일정하게 변할 거냐? 아니면 일정하지 않게 변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일정한 게 변하지 않는 거는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다루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만 얘기할 거야, 지금부터. 자,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자, 이 운동을 뭐라고 하냐?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등 가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알지?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자, 이렇게. 자,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0에서 t초 동안 v0라는 속도에서 v라는 속도를 어떻게 돼?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치? 일정하게 증가하지. 그럼 일정하게 증가했으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첫 번째 뭘 봐야 된다? 자, 기울기를 보자, 기울기. 자,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네요. 속도 변화량. 뭐지? 가속도. 자. 요거죠. 얘분의 얘. X축의 변화, T분의 Y축의 변화, V 빼기 V0. 맞니? 그러면은 V는 V0 플러스 AT가 된다. 자, 이것이 등 가속도 운동 첫 번째 공식. 그러니까 일정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 뭐 일정하게 감소할 수도 있고 얘는 증가하는 거죠. 일정하게 감소해도 돼요. 똑같은 거. 어쨌든 일정하게 변하는 거야. 자, 일정 시간. 자, 예를 들어서 뭐 10초 때 얘는 속도가 어떻게 돼? 20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할 거야. 자, 여기에서 요 A가 가속도지. 이거를 중력 가속도 집어넣어주면 이게 바로 중력에서 자유낙하 운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 맞지? 자, 그래서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속도를 알았어요. 면적. 자,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속도 곱하기 시간. 뭐니? 변이. 그쵸? 또는 이동거리죠? 그 면적이니까, 자, 요 사각형의 면적 보잔 말이야. 사각형의 면적, 뭐가 돼? V0t, 맞니? 자, 요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V 빼기 V0, t가 돼요. 맞니? 자, 여기서 끄집어봐. V 빼기 V0는 뭐가 돼? AT네? 집어넣어. 그러면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된다. 맞니? 그래서 여기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 두 번째. 자, 일단 요 두 개 꼭 외워야 된다. 꼭 외워야 된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역학 문제 풀 때는 두 가지야.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다 해야 돼. 그리고 직선상 일직선이라고 하면은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나 속도는 똑같은 거야. 속력이나 속도는 똑같은 거야. 자, 직선상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요. 자, 직선상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
자,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된대. 그치?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보기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딱 주어진 다음. 그럼 우리는 이제 먼저 기울기를 찾아줘야겠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이잖아. 자, 기울기. 뭐니? 5초 동안 얼마 줄어들어요? 여기 0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10m/s의 속력이 변했잖아. 속도가 마이너스 2m/s가 돼. 자, 이것이 가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세크 제곱이 들어가지. 단위 조심.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1초 동안 이 자동차는 속력이 2m/s가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5초 때 어떻게 돼요? 정지됐죠. 그치? 정지됐지. 그래서 5초 때 여기가 정지한 거야. 5초 때 정지했어. 자, 이게 이제 우리 뭐 속도라고 해도 뭐 상관없어. 자, 5초 때 정지했어.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가져. 그치? 좀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방향. 여기가 플러스 속도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속도잖아. 요 지점에서 정지한 요 지점에서 뭐가 된 거니? 자동차의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됐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쪽이 플러스 할게. 10m/s 가다가 5초 때 멈췄어. 근데 속도가 마이너스 속도야. 그럼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10초가 되니까 10m/s의 속도를 가져. 알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몇 초 때? 5초 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기울기야. 자, 이제 면적 보자, 면적. 자, 0에서 5초 동안의 면적. 자, 면적은 뭐다? 이동거리. 알지? 이동거리. 자, 그럼 이동거리가 0에서 5초 동안 면적 얼마니? 삼각형이니까. 요 삼각형 면적. 응? 자, 25m 아니야?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 계산할 때. 자, 근데 이게 플러스 속도니까 플러스 면적입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25m를 갔구나. 그러면 5초에서 시작해서 10초 때까지의 면적은 어떻게 돼? 요 면적. 자, 마이너스 6m죠?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5초 때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 자동차는 플러스 방향으로 25m 이동하다가 멈췄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다시 25m 속도가 증가하면서 25m가 다시 되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25m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25m 오는 거지. 이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0에서 10초 동안 이동 거리는 얼마야?
50m가 되는 거야. 자, 변이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방향으로 25m 간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25m 갔어. 그 위치는? 0이야. 0m. 0m. 자, 이게 바로 가속도 개념이야. 가속도 개념. 가속도 개념. 자, 요거를 조금 더 확대시킬게. 자, 이게 지표면이고, 자, 여기에 1kg의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놓을 거예요. 떨어지겠죠.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래서 자, 1초가 됐더니 9.8m/s의 속도를 갖더라는 거야. 자, 여기가 이제 정지 상태가 0초 때죠. 정지 상태니까 V는 0이 되겠지. 이제 자, 2초 때 자, 19.6m/s의 속도를 갖더라는 거지. 자, 3초 때 지면에 도달했어. 29.4m/s의 속도를 갖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 증가하죠? 1초 동안 얼마 증가했어? 1초 동안? 그치. 9.8m/s의 속도가 증가했죠? 자, 다시 여기서 가는 동안 1초 동안 얼마 증가했어요? 그렇지. 9.8m/s가 증가했어요. 자, 여기 1초 동안 얼마 증가했어? 9.8m/s가 증가했어? 아, 얘는 1초 동안 9.8m/s의 속도가 증가하는구나. 즉 9.8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지면서 운동하고 있구나. 근데 얘가 움직이는 건 누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잡아당겨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가속도는 지구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니까 뭐야? 중력 가속도라고 하자. 그래서 G라고 할 거야. 알지? 중력이 영어로 그래비티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력 가속도 9.8이야. 중력 가속도 9.8.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자, 전제 조건은 공기 저항 없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만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체 운동을 뭐라 불러? 얘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자, 이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야. 이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야. 이거 배웠잖아. 네. 기억나지? 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쭉 연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보자. 얘도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하지. 그치? 자, 중력 가속도 9.8이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자, V는 V0 플러스 AT입니다. 맞니? 그리고 S는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고, 그럼 자유낙하는, 자, V0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네, 처음엔 정지 상태 떨어뜨리니까.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가 돼요? 중력 가속도 G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 V는 GT. 자, S는 2분의 1 GT의 제곱. 이게 바로 자유낙하 공식이에요. 자유낙하 운동 공식이 이렇게 돼. 진짜.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네. 아니야. 이건 지금 기본 개념 잡는 거고,
다시 이제 본능 들어가면서 요거에 대한 문제풀이, 이거 다시 설명하면서 문제풀이 들어갈 거야. 네. 그러니까 한번 싹 다 정리하는 거야. 기본 베이스한 개념. 네.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물체 운동을 표현하는 거 얘기할 거야. 표현하는 걸 이제 얘기했다면, 요. 자, 힘이라는 것이 있어. 힘. 자, 우리가 F라고 그래. 기호를 F라고 할까? 이면지 줘? 네. 자, 영어로는 power가 아니라 힘은 force라, force. 자, power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소비 전력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에서 나올 거야. 자, 힘은 정의가 이거지. 자, 물체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자,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우리는 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떤 외형의 변화,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에서는 우리는 이 운동 상태 변화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갈 거예요. 그 운동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정지하고 있거나, 알지? 그러니까 V가 0이거나, 자, 움직이고 있거나, 즉 V가 0이 아니거나, 자, 요 상태를 이제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그래. 자, 이거를 이제 운동 상태라고 하고, 운동 상태. 운동 상태는 정지하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즉 속도가 0이거나 속도가 0이 아니거나. 그런데 여기에다가 힘을 가한대요. 힘을 가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움직이겠죠. 맞니? 자, 움직이는 물체는요, 힘을 가하면은, 즉 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지거나. 맞니? 알지? 그러면 잘 봐.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할 때는 움직여. 즉 속도가 0인데 속도가 0이 아니잖아. 뭐가 생겨버리니?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맞니? 자, 움직이는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더니 이 물체의 속도가 커지거나, 즉 이 물체의 빠르기가 빨라지거나 또는 느려지거나. 그 뭐가 생겨버려? 속도의 변화가 생기잖아. 그럼 결국은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자, 변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즉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치? 힘을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 힘을 더 많이 주면 속도의 변화가 더 커지겠지. 그래서 가속도도 어떻게 돼? 더 커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힘하고 가속도는 비례관계가 성립이 돼.
그렇죠? 힘하고 가속도는 비례관계가 성립될 거야. 자, 힘을 많이 줄수록 어떻게 돼? 속도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가속도가 더 커질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자,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해. 내가 이제 힘을 가할 거야. 같은 크기 힘을 가할 거야. 자, 질량이 얘인 물체에다가 힘을 가할 거야. 자, 힘을 가할 때 이만큼 움직였어요. 자, 질량이 얘한테 힘을 가할 거야. 아우, 거의 안 움직이지. 왜 그래? 질량이 무거우니까 속도 변화가 적은 거야. 맞지? 자, 얘는 질량이 작으니까 속도 변화가 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질량과 자, 속도 변화는 가속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돼.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얘는 자, 질량과 속도가 반비례 관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F하고 자, 같은 크기의 힘일 때 가속도가 비례하고 같은 힘일 때는 질량과 A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같은 속도 변화하려면 어떻게 되니? 자, 내가 이 빠르기를 내가 힘을 가해서 이만큼 빠르게 할 거야. 자, 내가 여기에 힘을 가해서 저 같은 빠르기를 할 거야. 그러면 힘은 어떻게 돼? 그렇죠. 결국은 F하고 자, M은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묶어버리면은 자, F하고 F는 MA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가속도 메타 퍼 세크 제곱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1뉴턴이라고 불러. 힘의 단위.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힘이 되는 거야. 힘. 그치?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자, 그러면 이 물체에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는 물체는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지게 될 거야. 알지? 자,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이 바로 자, 요런 것이 있다. 그래서 F는 MA가 되는 거야. F는 MA. 자, 그렇다면 이거지. 자, 2kg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F의 힘을 가했어.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서 4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더라는 거야. 그럼 나는 이 F를 얼마 힘을 가했을까? 그럼 그대로 가면 되지. F는 MA, 질량 2kg, 가속도 4m/s 제곱 얼마? 8N. 알지? 8N.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없어. 자, 다시. 자, 정지 상태에 있는 2kg의 물체에다가 10N의 힘을 가했습니다. 자, 움직이겠죠? 알지? 자, 5초 때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그냥 그대로 가. 자, 가속도 얼마? 그렇지. 그러면 1초에 5m/s가 증가하잖아. 그럼 5초 때는 얼마 증가할 거야? 얼마가 될 거야? 그래. 이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어렵게 가. 공식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F는 MA 이렇게 하면 돼. F는 MA. 자. 그래서 2kg의 물체가 자, 이렇게 지구의 중력의 힘에 의해서 떨어진대요. 자, 중력 가스 G를 9.8m/s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F는 뭐가 돼요? MA
mg가 되겠죠. 맞니? 자, 그럼 어떻게 돼? 2kg 곱하기 9.8 메타/세크 제곱 19.6 뉴턴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바로 뭐예요? 중력의 힘이에요. 중력의 크기. 우린 중력의 크기를 다른 말로 돌려서 뭐라고 얘기하니? 어? 무게. 이게 무게야. 이게 무게야, 무게. 자,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기본 베이스의 개념은 자, 요렇게. 요렇게.